에픽학은 일단 짧은 단편 소설에 들어가 있는 옴니버스 단편 소설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이야기였는데요. 총 지문으로 계산해 보니까 17지문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원서를 처음 보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식의 좀 모의고사식의 표현들이라기보다는 약간 국어적인 느낌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비문법적인 표현들도 다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안하고 읽어야 되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재밌는 이야기야. 왜냐면 좀 여러분 그냥 하라고 하면 사실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재미있게 좀 영상으로 공부하고 10분짜리 한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지문을 이해하면 훨씬 더 재미있게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에픽학이라는 단어를 보고 떠오르는 거 하나 없니? 혹시 에픽학. 이거 너희가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에픽학. 저는 딱 제목 보자마자 솔직히 저도 모르는 소설이었거든요. 보자마자 하나 떠오른 게 있었어. 애니악.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애니악을 모르는구나. 아는 친구 없어요? 애니악? 아니, 애니악. 애니악 몰라요? 애니악? 세계 최초의 컴퓨터. 들어봤죠? 그쵸. 스펠이 비슷하게 생겼잖아. 저는 그래서 딱 이거 보자, 컴퓨터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더라고요. 역시나. 좋아요. 자, 첫 번째 문장 해석해 볼게요. 예담이 해석해요. 이런 거는 실생활에서 쓰면 안 돼요. 욕이에요, 욕. 젠장. 우리나라 쓰면 씨 이런 거니까 절대 쓰면 안 되고요. 자, 젠장. 자, 여기 젠장. 그래. 당황스러워라. 자, 젠장. 여기 업버 포인트로 It's about time에다가 밑줄 그어주세요. It's about time. 조금 첫 시간이니까 천천히 여유 있게 나갈게요. 그리고 someone told에서 told에다가 밑줄 그어봐봐. 요 두 개가 어법상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문장부터 중요한 게 나왔어요. 자, 영원아, 혹시 It's about time 어떤 문법 어떤 챕터에서 배웠어? 문법에서 다루는 파트예요,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 배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그래, 오른 출신한테 물어봐야겠구나. 자, 하은이, 이거 어디서 배웠어? 가정법에서 나와요. 이 가정법처럼 안 생겼지? 가정법입니다. 이거 It's time 가정법이라고 부르거든요. 뭐뭐 할 시간이야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적어주세요. 뭐뭐 할 시간이야. 저랑 서술형 하던 친구들은 되게 어색하지, 갑자기 독해하니까. 그죠? 저도 빨리 독해를 하고 싶었어요. 뭐뭐 할 시간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가정법 표현인데요. 자, 태희야, 가정법이 뭐니? 가정법, 이거는 제가 그때 강의 때 말씀드렸었다. 가정법은 불가능한 사실을 상상하는 거예요. 만약에 상상 가능하거나 실현 가능한 일을 상상한다면 가정법이라고 부르지 않아. 그럼 얘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정법으로 쓰긴 했어요. 자, It's about time에서 about은 앞뒤 소가로 표시하고요. 생략 가능한 성분이고 얘는 high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high. It's high time 이라고 쓰기도 해요. It's high time 혹은 It's about time. 들어본 적 있죠? 혹은 아예 생략을 해버리기도 해요. It's time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근데 얘가 가정법으로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법으로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시제가 밀려요. 자, 뒷문장 봐보세요. 앞에 있는 시제는 It's time이니까 무슨 시제가 쓰였니? 현재 시제가 쓴 뒤에 무슨 시제 쓰였어? 과거 시제 쓰였죠. 여기 별표 표시하십시오. 과거 시제 주의. 시제가 밀렸죠. 원래 과거는 과거처럼 해석해야 되는데 현재처럼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가정법이라고 불려요. 처음 봤지? 라고 하면은 제가 수지쌤한테 이를 거예요, 이거. 자, 명환이. 왜 처음 보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자, 해석해 봅시다, 명환이가. 뭐뭐 할 시간이야. 누군가가 나에 대해, 나의 친구 에픽학에 대해 그래. 내가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그렇죠. 이거 현재처럼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과거 시제로 되어 있지만 가정법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해석하는 게 괄호치고 가정법이라고 적어볼까요? 자, 내 친구 에픽학에 대해서 말할 시간이네요 라고 첫 문장부터 고난이도의 어법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해볼게요. 지윤이. 자, after 앞뒤 소가로. 자, 부사구는 항상 컴마가 찍혀요. 부사가 나오면 문장에서 중요한 성분이 아닙니다. 시간, 장소, 방법에 관련되어 있는 게 대부분 부사고요. 여기는 가볍게 넘겨도 좋아. 자, 결국은 혹은 어쨌든 he cost 에서 끊고
업버 포인트는 자, 코스트입니다. 자, 얘가 왜 포인트가 되냐면 자, 선우야, 코스트 뜻이 뭐니? 어? 맙소사 아니에요. 자, 코스트는 뭐뭐의 비용이 들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게 3형식으로는 사실 너무 뜻이 간단하지만 4형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4형식이라고 적고요. 4형식은 사람, 사물 두 개의 목적어가 나오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뭐뭐의 비용이 들다라고 좀 특별한 뜻이 만들어집니다. 4형식으로 생각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자, 여기서 taxpayer에서 끊고 자, 이건 나 숫자 못 읽겠다, 야. 자, 안 읽을게요. 이건 한국어로도 못 읽겠다. 읽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거? 얼마니, 이거? 하나, 영어로 환율까지 계산해서 알려줄래? 저는 이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대략 7경 정도 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그가 비용이 들게 했다. 자, 얘는 코스트가 불규칙 동사기 때문에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규칙이 아니라 불규칙으로 A형의 변화를 하거든요. 코스트죠. 이게 과거 시제예요. 지금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원래 고등은 이런 거 안 해요. 중학교 때 하고 올라오는 거죠. 자,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가 비용이 들게 했습니다. 납세자들에게 이만큼의 비용이 들게 했죠. 자, 여러분 무지성으로 독해를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문장의 의미가 뭐니, 하은아? 두 번째 문장의 의미. 돈을 엄청나게 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걸 만든 주체는 누구야? 납세자라는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정부예요. 세금을 거둔 주체는 정부밖에 없거든. 그래서 정부 프로젝트일 것 같고, 그리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 프로젝트인 것 같네요. 근데 첫 두 문장 보고 저는 컴퓨터 혹은 AI 슈퍼컴퓨터 같은 걸 떠올렸는데 아마 에픽하기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좀 혼란을 느낄 수도 있겠네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미리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거 슈퍼컴퓨터예요. 되게 재밌는 소설이더라. 나중에 보면 알 거야. They have a right. 그래서 끊고요. 그들은 자, right에다가 어휘 포인트 할게요. right. 자, 여기는 정아가 해서 정아 이거 열시반이구나. 지율이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right이 무슨 뜻이니? 명사겠죠. 어가 붙어 있으니까. 포기하다라고요? 아니죠. 예. 귀가 잘 안 들려 내가. right. 자, 얘가 올바른 옳은 영어. 예. right이 옳은이라는 뜻도 있는데 형용사로는 옳은이죠. 이런 건 사실 보카 3에 나옵니다. 맨 앞에 있는 스텝 1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명사로는 권리란 뜻이 있습니다. right, 권리. human right, 이게 인권이죠. 자, 그들은 권리가 있습니다. 자, 문장이 끝났고 to 앞에 대괄호 열고요. 힘에서 대괄호 닫아보세요. 자, 우리 오늘 처음으로 배우는 기호가 나왔습니다. 자, 소괄호는 어떤 기능을 했었지? 소괄호? 부사였죠. 부사절이나 부사구처럼 문장 성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컴마가 찍히는 게 대부분이고 이런 걸 소괄호로 부사 처리를 할 거고요. 수식어구들에다가 대괄호 표시를 할 거예요. 꾸며주는 성분. 자, 그러면 선우야, to know about him은 대괄호로 묶어놨으니까 어떤 기능을 할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명사 right을 꾸미겠죠. 그럼 해석해볼까요? 그렇죠. 알 권리를 갖고 있었다. 자, 저는 첫 번째 지문 보고서 느꼈던 게 이거는 빼박 지칭추론 문제가 나오겠구나. 보면 대명사가 계속해서 한 문장 단위로 나오고 있거든요. 데이가 누굴 가리킬까요? 자, 서혁이 데이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 그들은 알 권리가 있었다라고 표현했으니까 대명사는 앞문장에서 대상을 찾아야 되거든. 누굴까 이거? 그라고요? 데이가 어떻게 그가 돼? 어떻게 여러 명의 한 명이 됩니까? 납세자들이겠죠. 적어주세요. 납세자들은 자,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알 권리. 힘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은 사람한테 쓰는 대명사거든요. 근데 에픽학은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만든 프로젝트인데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컴퓨터였다면 뭐라고 지칭했어야 돼? it이죠. 그래서 여기서 좀 의문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은 이 컴퓨터에게 애정을 느끼고 있구나. 저는 여기서 바로 파악을 했습니다. 사람처럼 대하고 있고 친구처럼 대하고 있겠구나. 자, 그래서 이건 에픽학입니다.
그냥 한글로 쓸게요. 에픽학. 에픽학이 뭐예요? 얼마 안 돼요. 슈퍼컴퓨터 이름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 그들은 에픽학에 대한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 문장 끝났고요. 자, 피켓업 앞에 소가로 끝에 닫아주세요. 자, 앞에서 문장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분사 구문으로 이어야겠죠. 컴마 ing 구문이고요. 자, 이때 ing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뭐 하면서라고 적어주세요. 자, 앞에서 문장이 끝나면 절대 동사 성분이 올 수 없습니다. 동사가 아니게 바꿔야 돼요. ing를 붙이건 투부정사가 되건.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으로 분사 구문이 이어지는 게 해석상 자연스러워요. 자, 여기는 혜인이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해석해 볼까요? 자, 혜인이가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예, 예. 자, 혜인이 해석해 볼게요. 4번 문장이요? 아니요, 3번 문장이요. 4번 아직 수업을 안 했어요. 네. 문장 전체 해석해 그러면? 네네. 네. 그들은 권리가 있다. 그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자, 문장이 끝났고요. 자, 문장 끝난 다음 뭐뭐 하면서로 번역하면 되겠지? 뭐 하면서? pick-up. 집어가다 혹은 차로 태우다 라는 뜻이죠. 집어가면서 check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check. 자, check은 확인이란 뜻도 있지만 그렇죠. 수표란 뜻이 있어요. 네, 라떼는 되게 많이 썼었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 수표 잘 안 쓰죠. 지금 세상에는. 이게 은행에다가 돈을 찾아갈 수 있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권리증 같은 거예요. 신용을 보고 발급해 주는 거지. 자, 수표를 집어가면서 미국에서 많이 쓰는 개념입니다. 수표. 네, like that. 그와 같은 자, 수표를 받아가며 자, 그에 대해 알 권리가 있었다. 자, 여기서 수표란 단어가 왜 갑자기 나왔을까? 사실 이거는 소설을 읽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단어 하나하나의 대용어나 맥락적인 흐름이 되게 중요해. 자, 여기 발표까지 2점이에요, 2점. 그렇죠. 맞아요. 앞에서 납세자들이 돈을 냈잖아. 그리고 그 돈을 사용한 프로젝트니까 거기에 대해서 권리증을 줘야죠. 돈 냈으니까 이거 만약에 잘 되면 여러분들 보상해드릴게요. 이긴 게 바로 수표죠.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놓치면 안 돼, 이제는 그렇게 할 때. 알겠죠? 갑자기 근데 이걸 봐봐. 여러분이 단어를 대충 외운 친구들은 확인이라고 번역을 하고 넘어갈 거란 말이야. 그럼 확인이 왜 나올까를 의문이 가질 수밖에 없죠. 다이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이 모의고사 고1 내신에 구성되는 모든 단어의 90% 이상은 3, 4, 5에서 결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치면은 우리 얼티밋으로 치면 1, 2, 3에서 결정될 거예요. 스텝 1, 스텝 2, 스텝 3. 그러니까 이 단어장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이요. 에픽학 끊어주시고요. 자, got a big send. 자, send-off에서 끊어주시고. 수업 중인데 저희 아주 진상 고객이 전화가 왔어요. 자, got big send-off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send-off 밑줄 긋고. 자, send-off는 자, 환송 또는 배웅이란 뜻이거든요. 동사로도 사용이 되고 그리고 명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배웅 혹은 밑에 해석을 보면 환송이란 뜻입니다. 아주 환대하면서 맞이하거나 보내주는 게 send-off예요. 보통 보내거나 떠나보내는 걸 뜻하긴 합니다. 자, 해석해볼까요? 자, 여기는 뭐 해볼까? 민규 해석해봅시다. 에픽학 got a big send-off. 큰 환대를 받았다. 그렇죠.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In the papers에서 종이 안에서 이러면 안 되죠. 페이퍼 무슨 의미가 있니? 그렇죠. 신문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논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논문. 자, 맥락에 따라서 다른 뜻으로 해석해야 돼. 자, 해석해봐. 신문에서 큰 환송을 받았다. 큰 환대를 받았다. 라고 했네요. 큰 배웅을 받았다. 이게 뭔 말일까요? 신문들이 이 에픽학을 극찬하고 있어요. 그죠? 아주 되게 좋은 걸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요거는 뭐 독해의 영역은 아니긴 하지만 영어의 영역은 아니긴 하지만 어떤 느낌이 드니? 어떤 느낌이 있고 이 문장을 보고 드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between the line이라고 하거든요. 문장 안에 숨어있는 의미가 하나 있어요. 이 문장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하나 있어요. 정부 프로젝트라는 암시가 들어가 있죠. 신문들이 극찬을 하고 있다는 거 사실은 정부의 입맛에 맞게 기사를 써주고 있는 걸 의미하겠죠. 정부 프로젝트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숨어있는 맥락들을 찾아내는 건 여러분이 앞으로 갖춰야 될 능력이 될 겁니다. 자, 왼 앞에 소가로 열고요. 그 끝에 닫아주세요. 끝에 거버먼 피퍼까지. 자, 해석해 볼까요? 자, 여기는 누가 해볼까? 현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현서. 다시 처음부터. 에픽학은 큰 환영을 받았다. 신문에서. 그렇죠? 그리고 문장 주절은 끝났고요. 뒤에 부사절. 올먼드 폰 클라이투슈타트 박사가 독일어라서 독일식으로 읽었어요. 자, 올먼드 폰 클라이투슈타트 박사가 디자인드. 설계하다, 디자인하다, 고안하다입니다. 그냥 디자인하다만 외우지 마시고요. 앞으로 초딩처럼 외우면 안 돼요. 설계하다 또는 고안하다 이렇게 원래 한국어 뜻을 외워주시는 게 훨씬 더 단어들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하기 좋습니다. 자, 닥터 올만드 폰 클라이투슈타트 박사가 설계했을 때 글을 자 힘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계속 지칭하는 대상들이 달라지고 있죠. 사람도 나오고 있고 또 에픽학이라는 사물로 추측되는 것도 나오고 있고 누가 누굴 지칭하는지 구분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때 힘은 누굴 가리킬까요, 민규야? 설계의 대상이니까 기계일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에픽학이죠. 지칭 추론 문제가 강력하게 예상은 됩니다. 에픽학. 정부 사람들을 위해. 자, 여기서 정부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꺼내줬네요. 앞에서는 우리가 추론으로 혹은 맥락적 의미로 정부 프로젝트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정부에서 만든 어떠한 고비용이 든 프로젝트다. 됐죠? 자, 다음입니다. 저 샌드로프가 동사풀 그냥 명사풀만 있는 거예요? 아, 품사가 명사만 있는 거냐고? 동사로도 사용하면 되죠. 네, 처음에 동사로도 사용되고 명사로도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동사 성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동사로도 사용돼요. 샌드. 자, 이런 구동사들도 나중에 나올 때마다 꼭 외워주세요. 너무 좋은 질문. 3점이에요, 3점. 네. 포인트 쌓고 있다고요. 머릿속에. 네. 3점. 자, since 앞에 소가로 열고 then에서 닫아주세요. 자, since then은 그 이후로 부사구겠죠. 컴마 찍혀 있으니까 시간에 관련되어 있거나 혹은 장소에 관련되어 있거나 방법에 관련되어 있으면 웬만하면 부사로 날려야 돼요. 중요 성분이 아닙니다. 자, there에서 끊고요. has been에서 끊어주세요. upper 포인트. there 다음에 나오는 has been 그리고 a peep 이렇게 두 개에다가 밑줄 그어주세요. 그리고 이 has been에다가 v, a peep에다가 s 표시하겠습니다. 자, 하은이 이거 어떤 구문이니? 문법 용어를 제가 사실 그렇죠. 도치 구문인데 문법 용어를 제가 사실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여러분들에게 문법 용어를 최소화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유도부사 도치 구문이거든요. 근데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대열이랑 지금 has be는 비동사 성분이잖아요. 대열과 be가 합쳐지면 있다라고 해석해요. 있다. 알겠죠? there be는 있다라고 해석한다. 자, 그럼 여기 은호. 자, 은호야. 그럼 there hasn't been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없었다. 그렇죠. 자, 여러분 현재 완료 시제가 나왔거든요. 현재 완료는 have 더하기 pp 형태로 쓰는데 현재 완료만 나오면 애들이 해석을 막 되게 억지스럽게 하는 애들이 많아. 뭐뭐 해왔다, 뭐뭐 해본 적이 있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물론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어에는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없어요. 우리말에는 현재, 과거, 미래밖에 없어. 근데 서양어들은 시제가 16개거든요. 이 시간관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가지고 시제를 다 세분화해놨어. 현재 완료, 진행형,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수도 다 엄청 많죠. 16개나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현재, 과거, 미래밖에 없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 나 지갑 잃어버렸어.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 아니라 선우야, 아, 나 지갑 잃어버렸어. 이거 언제 잃어버렸다는 뜻이야? 과거 잃어버렸다고요? 방금 잃어버렸다는 뜻이야. 지금 내가 너랑 만났어. 아, 나 지갑 잃어버렸어. 이거 언제 잃어버렸다는 뜻이야? 방금 혹은 최근에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3년 전에 잃어버린 거, 10년 전에 잃어버린 걸 가리키지 않아요. 그죠? 자, 너 밥 먹었니? 라고 과거처럼 물어봤지. 이거 언제 먹었냐고 물어본 거야. 최근에 먹어본 적 있냐? 혹은 방금 먹었냐라고 물어본 거죠. 이제 현재 완료는 기본적으로 방금 끝난 과거예요. 최근에 끝난 과거.
그리고 우리말에 해석할 때는 그냥 과거처럼 해석해야 돼. 알겠죠? 과거처럼. 그래서 앞으로는 막 이거 뭐뭐 해본 적이 막 이러지 말고 그냥 과거처럼 해석하십시오. 편하게. 자, 하은이 해석해봅시다. There hasn't been. 없었다. 근데 언제? 최근에 없었다. 최근. 이게 현재 완료예요. 알겠습니까? 자, 지율이 해석해봅시다. 하은이 해석해봅시다. There hasn't been. 핍은 소식이 없었다. 최근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맥락은 이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으면 돼요. 최근에 없었습니다. 뭐에 대한 것이. 그에 대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Not a peep.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죠. Not a peep은 앞뒤 소가로 표시하겠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하는 것 같은데. 속도를 다음부터 높일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It isn't any military secret에서 끊어주십시오. 자, 이것은 어떠한 군사적 비밀도 아니었습니다. 군사적 비밀이 아니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문장이 끝났고요. about 앞에 소가로 에피칵 닫고 또 although 앞에 소가로 were에서 닫아주십시오. were까지. 자, 여기 선빈이 해석해 볼게요. 자, it isn't any military secret. 다시 해석해봐. 이건 비밀이 아니었다. 특히 군사적 비밀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부정문에는 some 대신에 any를 쓰죠. 어떠한 군사적 비밀도 없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자, 뭐에 대하냐면 자, what부터 happened까지 업버 포인트. what은 문법상 일단 해석을 고정하세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what 나오면 것으로만 해석해. 무엇으로 해석할 때도 있기는 한데 이 것으로 해석하면 사실 100% 다 통용이 되거든요. 이게 사실 관계대명사 what과 의문사 what을 나누는 경우가 사실 원칙이긴 하지만 그냥 무조건 것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무조건 의문사라고 부를 거예요. 원래는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이거. 왜냐면 의주동이 그냥 모든 상황에서 모든 문장에서 통하기 때문에 의주동으로 하면 이해하시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what은 앞으로 것으로만 해석할게요. 그럼 이게 되게 쉬운 성분이 될 거야. 자, 서운우 해석해보자. 이건 군사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뭐에 대해? 에픽하게 일어난 것. 됐죠? 이제 what이 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것으로만 생각을 하면. 그럼 여기가 that이 되면 될까 안 될까? that happened. that은 수식을 하는 성분이지 앞에 명사를 더하는 성분이지 것으로 해석하는 성분이 아니에요. 여기는 것이 들어가야 되겠죠. 일어난 것. 그래서 what이 정답입니다. 업보 포인트는 딱 정해져 있어요. what vs that입니다. what을 써야 돼요. about 다음이기 때문에 명사 것을 씁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해석해 볼게요. 자, 여기는 자, 선빈이가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It isn't any military secret. 어떠한 군사적 비밀도 아니었다. 네, 해석. 선빈이 무엇에 대해? 에픽하게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는 군사적 비밀이 어떤 것도 없었다. 자, 문장이 완전히 끝났고요. 그 다음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은 주절이 끝나고 나오면 사실 의미상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볍게 넘기는 게 맞지만 저희 내신하기 때문에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업버 포인트는 as though it were 입니다. as though it were. 자, 밑줄 그어주시고요. 자, 시은이 as though는 우리 문법책에서 배웠을 거예요. 자, 이게 뭐니? 어떤 뜻이야? 마치 뭐뭐처럼. 또 가정법이에요. 자, 특수가정법이라고 부르죠. as though 가정법. 얘랑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니? as if가 있죠. 얘도 마치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하는 성분입니다. 자, 그럼 가정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니? 과거 시제, 그렇죠? 시제가 하나씩 밀려요. 현재를 나타내고 싶으면 과거를 쓰고, 과거를 나타내고 싶으면 대과거를 써야 돼요. 그럼 여기 앞에 시제 보세요. 얼도 문장에 시제가 뭐가 쓰였나요? 현재 시제 쓰였죠. 현재 완료는 현재 시제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현재예요. 별표하고 현재라고 적고, 그리고 it were에서 were에다가 밑줄 긋고요. 여기는 별표하고 과거라고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has been, 여기 has에다가 upper 포인트 더할게요. 자, 현재 완료는 현재 시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과거 완료는 과거 시제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시제의 이 위치는 반드시 현재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앞에가 현재 시제면 뒤에도 무슨 시제가 와야 돼, 원래? 현재 시제가 와야죠. 근데 여기 뭐가 왔어? 과거가 왔어요.
왜냐면 가정법에선 과거가 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시제 일치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길 만약에 as though it is라고 쓰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is가 되면 시제 일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가정법에서는 시제가 하나씩 밀려야 일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 아마 포인트가 될 겁니다. 만약 문법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를 is로 바꿔서 낼 거거든. 알겠죠? 자, 그리고 숙미여고나 성남고의 사례를 보면 옛날처럼 문법 문제를 한 지문 안에서 내질 않아요. 예를 들면 시험 범위가 30지문이면 그 30지문에서 랜덤으로 5문장, 8문장을 끌고 와. 그리고 나서 문법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이 다 어법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사소한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자, 다음 The story is embarrassing에서 embarrassing, 여기는 사실 어휘 포인트이기도 하면서 어법 포인트거든요. embarrassing에다가 어법 포인트하고 ing는 동그라미 할게요. 자,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지호야, embarrassing이 무슨 뜻이니? 당황스러운, 그죠? 당황을 주는 거죠. 당황스러운입니다. 약간 직관적으로 적을게요. 당황시키는 혹은 당황스러운. 자, 그럼 여기는 어법 포인트, 즉 대립상이 어떻게 되냐면 embarrassing vs embarrassed, ed의 대결이 되겠죠. 여긴 당연히 이야기라는 사물이 주어가 됐기 때문에 이야기는 당황을 주는 개념이니 당황을 느껴야 되는 개념입니다. 당황을 줘야죠. 사물이기 때문에 감정이 없어요. 얘는 ed를 쓰면 오답이 됩니다. 여기도 어법 포인트가 되겠죠. 자, 됐죠. 그뿐이다. 그것이 전부다. 자, 굉장히 당황스럽다. 자, 이때 더 스토리가 그 이야기가 당황스럽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절대 경계해야 될 게 무지성 독해예요. 번역 하면서 머릿속에 남는 정보가 하나도 없지 지금? 그치? 아니에요? 뭐 앞에서 이야기, 자 이거 그러면 퀴즈. 태희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네? 이야기가 당황스럽다는 게 뭐가 당황스럽다는 얘기야? 군사적 비밀이 아닌데도 군사적 비밀인 것처럼 하는 게 그렇죠. 어유 잘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렇게 독해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번역에 매몰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리를 안 하면서 그냥 번역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모의고사 할 때. 그치?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절대 기준을 잡으면서 맥락을 잡으면서 독해를 하셔야 돼요. 비밀이 아닌데도 비밀스럽게 행동하는 거 되게 당황스럽다라고 했네요. 자, 다음입니다. After all that money, 앞뒤 소가로. 그 많은 돈, 그 모든 돈 뒤에도. 자, 에픽학은 끊고요. Didn't work out 에서 끊어주세요. 그리고 workout은 어휘 형광 표현 표시하겠습니다. 자, workout이 무슨 뜻이니? workout. 맞아요. 일단 첫 번째 작동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자, 여러분 일단 필기할 때 keep 이렇게 V 동그라미 표시하면 저는 동사의 기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담아두시면 볼펜 잉크를 절약할 수 있어요. 환경 보호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 알겠죠? 작동하다의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더 많이 쓰이는 뜻. 운동하다로 훨씬 많이 쓰여요. 원장님 인스타 보니까 맨날 월크아웃 올리시더라고요. 네. 물론 저는 팔로우 하지 않았습니다. 자, after all that money. 그 많은 돈 뒤에도, 돈을 들인 후에도 에픽학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문장이 끝났죠. 왜냐, 월크아웃은 일형식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로 문장을 끝내야 되거든. 근데 뒤에 보면 더 웨이가 나왔어요. 명사가 나와버렸잖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치? 안 이상해요? 자, 더 웨이는 원래 명사이지만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했던 거 기억나요? 시간, 장소, 또 방법에 관련된 표현들은 명사여도 부사처럼 행동해요. 더 웨이는 명사처럼 생겼지만 이거 뭐냐면 부사 성분이고요. 자, 부사고 뜻은 뭐뭐한 방식으로 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았어? 나는 학생 때 이런 게 너무 궁금했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혼자 깨우쳤어요. 대단하지. 명사인데 왜 뒤에 나올 수 있을까? 막 이런 거는 아무도 긁어주질 않더라고요. 자, 그 돈을 들인 뒤에도 에픽학은 작동하지 않았다. 자, 문장이 끝났고요. 더 웨이는 방법으로라는 부사가 됩니다. 그 다음은 수식어구가 붙어 있어요. 히 앞에 대괄호. to에서 대괄호 닫을게요. 아우, 고난이도가 나왔네요. 자, 더 웨이 다음에는 특정 성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성분이 생략되어 있니? 예담이?
그렇죠. that은 관계부사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that도 괜찮고요. 또는 일반적으로 관계부사 how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죠. 두 개는 동시에 쓸 수 없어서 how가 생략된 형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수업을 몇 문장 했냐면 8문장밖에 안 했거든요. 지금 문법 사항들이 몇 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고등학교는 문법 전 범위예요, 시험 범위가. 제가 늘 강조했었죠.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을 거라고. 자, 하나하나 이제 중학교 때처럼 단원별로 배울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거는 끝났습니다. 즉, 겨울방학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는데, 혹시라도 문법적인 부분이 약한 친구들은 개인적인 학습을 반드시 병행해야 돼요, 방학 때. 내신 때는 힘드니까. 알겠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에픽학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was supposed to, 이거 중요 표현이라서 밑줄 긋고 암기하겠습니다. 자, be supposed to 부정사 구문이라고 부르는데, 자, 하은아, be supposed to가 무슨 뜻이니? 그렇죠. 뭐뭐 하기로 의도하다 또는 보통 일반적으로 외우는 뜻은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많이들 외웁니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자, 보통 의무나 어떠한 일정 같은 거 얘기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자, 선우 더 웨이는 뒤에서 지금 하우 문장으로 수식이니까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니 불완전해야 되니? 마이너스 1점이에요. 자, 하은이 더 웨이는 하우로 수식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뒷문장이 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해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관계부사니까. 근데 지금 보면 불완전하잖아요. 그치? 그쵸? 근데 이거 불완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거 아니에요. 생략이 되는 거예요. 생략. 그렇죠. 같은 동사가 반복돼서 생략한 생략 구문이에요. 생략 구문은 불완전하다고 보지 않아요. 여기는 써주는 게 맞겠죠. 이걸 대부정사라고 하거든요. 문법 용어로는. 대신해서 쓸 때는 반복되는 건 최대한 생략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workout이 생략되어 있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대부정사는 처음 들어봤지? 중학교 때는 교과서에서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법상이라 몰랐을 거야. 불완전하다고 대답한 거지. 그래서 그렇죠. 이것 때문에 낚였지. 플러스 1점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입니다. 네. 자, 서역이. 자, 여기 끊어주세요. 사실 뭐 되게 단순한 어법이긴 한데 그래도 모르니까 꼼꼼히 할게요. on other에다가 어법 포인트 하겠습니다. on other. 그리고 on 여기다가 동그라미 표시하고요. on. 그리고 is도 어퍼스트로피 s를 이렇게 어법 포인트 해줄게요. 이 is는 여기 어퍼스트로피 s는 is의 축약형이죠. 자, 여기는 예담아. another는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단수죠. on이 붙었잖아요. on이 붙으면 단수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동사랑 주어, 뒤에 있는 보어랑 시제 일치가 that이라는 주어와 그리고 이 동사 is와 그리고 뒤에 나오는 보어 이 another가 자, 다 단수 개념으로 일치가 되어 있는. 만약에 오답을 제시한다면 another 대신에 other를 많이 씁니다. another 대 other의 대립사항이에요. other는 형용사일 때는 다른이란 뜻이고요. 명사일 때는 반드시 s를 붙입니다. the other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쓰죠. 두 개 중에 하나가 정해진 상황에서만 the other라는 명사가 존재하고 일반적으로는 another vs others의 대립상입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니까 여러분 죽을 것 같지? 그치? 자, 다음입니다. 어때 고등부의 맛이? I wanna vindicate 끊어주세요. 자, vindicate 지우라. vindicate 무슨 뜻이니? 여기 힌트 나와 있어. 명예를 회복시키다. 자, 포인트니까 여기 어휘 포인트로 vindicate에다가 밑줄 그어주세요. 자, 뜻은 안 적을게요. 밑에 있으니까. 자, 밑에 맨 아래에도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싶어요. 에픽하게. 자, 이 사람은 에픽하게 대해서 뭔가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갖고 있는 게 보이네요. 그죠?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싶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였는데도 작동을 못하고 제 값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명예회복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입니다. Maybe 아마도 앞뒤 소가로 He didn't do 에서 끊어주세요.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어퍼 포인트로 what부터 to까지 밑줄 그어주세요. what부터 to까지. 자, 하은이 제가 아까 what을 뭐로 해석하라고 했죠?
것이고요. 원래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야매 설명해, 야매. 학교쌤한테 선생님이 뭐 이럴 때 설명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의, 주, 동이라고 적어주세요. 앞으로 완 나오면 무조건 의주동으로 볼 거예요. 원래는 관계대명사 맞습니다. 이름은. 자, 의주동입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이죠. 자, 해석해 볼게요. 아마도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he에다가 어휘 포인트 할까요? he. 자, he는 누굴 가리킬까 하나? 뭔가 행위를 하는 주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에픽하기죠. 지칭 추론 문제가 예상됐다고 했던 건 계속 대명사로 지칭하는 대상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일 것 같아요. 아마도 그는 하지 않았다. 하은이 계속 해석해 볼게요. 무엇을? 그렇죠. 그가 하길 원했던 것을인데, 자, 얘도 사실은 왔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문장은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완전한가요? 마이너스 1점이에요. 맞아. 다시 플러스 1점. 자, to 다음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do가 생략되어 있어요. 대부정사가 또 나왔어요. 앞에 있는 동사를 다시 한번 반복할 때 일반적으로 생략을 하기 때문에 do가 생략되어 있고, 그럼 이 문장은 완전해 불완전해? do까지 봐야 되는 거거든. 마이너스 1점이에요. 네. 그래, 다시 플러스 1점. do가 나왔다면 do가 뭐뭐를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명사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do의 목적어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자, 앞으로 원칙입니다, 여러분. what은 뭐로 해석하자 그랬어요? 것으로 해석하고요. 뒷문장은 항상 불완전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명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 하나가 빠져 있어요. 항상. 알겠죠?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여기는 예원이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아마도 그는 하지 않았다. 브라스가, 장교가 그가 하길 원했던 것으로 할게요. 왜냐면 생략은 되어 있지만 이거는 넣어서 해석하는 게 좋아. 그가 하길 원했던 것을 하지 않았다. 자, 하지만 자, that doesn't mean 에서 끊으시고요. 그것이 의미하지 않았을 것이다. 계속 noble and great and brilliant는 한 번에 어휘 연관 변하겠습니다. 자, 세 개 모두 플러스 계열이죠. 뿔.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마이너스 계열이 나온다면 무조건 오답이 되겠지. 뿔입니다. 뿔. 자, 여기 but부터 다시 해석해 봅시다. 예원이. 그것은 의미하지 않는다. 무엇을? 고귀하고 훌륭하고 또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 이중부정이 나왔어요. 여러분, not이랑 not 두 개 동그라미 표시해볼까요? 이중부정 나오면 무조건 수학이랑 똑같아요. 플러스로 바뀝니다. 두 개를 같이 상쇄해버리면 돼. 그것은 의미한다. 그가 고귀하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일 거예요. 왜? 자, 지호가 하겠습니다. 자, 지호가 두 문장 할 거예요. 벌로. 자, he was all of the things에서 자, 어휘 포인트는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무 일도 없었어. 네. 자, 여기다가 all of those things에다가 밑줄 그어주세요. 자, 혹시 이 표현 어디선가 많이 본 구조 아닌가요? 자, 여기 밑에다 옆에다 적어보세요. all of years. years 이렇게 쓰면 안 돼. 저 마이너스 1점. 자, years입니다. 그리고 all of hands 적어주십시오. 자, 지호야. all of years 무슨 의미야? He's all of years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표현 국어에서 특히 많이 쓰이는데 He's all of years 무슨 뜻일까요? 그는 모든 귀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귀죠. 귀를 잘 기울이는, 경청하는 이란 뜻이에요. 적어주십시오. 명언이 1점. 경청하는. 그럼 all of hands는 무슨 뜻일 것 같아? He's all of hands 무슨 뜻일까? 잘 돕는 이죠. 잘 돕는. 그럼 all of the things는 무슨 뜻일 것 같아? 모든 것을 잘하는 이란 뜻입니다. 처음 봤지? 근데 놀랍게도 문법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나오는 상황에서 명사 파트에 있을 거야 아마.
자, 그리고 얘랑 똑같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관용 표현인데 혹시 모르니까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혹은 이 지문의 에픽하게 특성과 어울리는 속담은 어떤 유형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 드릴게요. allow things라고 하면 지금 에픽하기 만능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만능을 상징하는 영어 속담 아는 거 있니? 영어 표현. 자, 적어 드릴게요. Jack of all trades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밑줄 친 부분 혹은 빈칸 문제로도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알맞은 것은 Jack of all trades라고 하면 여러분 맞출 수 있겠어요? 생각보다 흔하게 쓰이는 표현이에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모든 거래를 다 하는 잭이라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팔방미인 정도 될 것 같아요. 8가지 방향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란 뜻이죠. Jack of all trades라는 단어가 all of those things와 대용돼서 쓰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입니다. The best friend I have ever had. 그래서 I 앞에 대괄호, had에서 대괄호 닫아봅시다. 자, 은호 해석해 볼게요. 은호. 자, 그렇죠. 수식어구기 때문에 대괄호 표시했고, 자, 내가 가졌던 최고의 친구는 여기는 갑자기 컴마가 찍혔거든요. 문장이 끝났다는 표시인데 명사로 그냥 문장을 나타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태희야, 뭐 먹었니? 엄마가 물었어. 엄마가. 난 엄마예요. 뭐 먹었어? 엄마한테 그렇게 문장형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있나? 엄마한테 뭐라 너가 오늘 마라탕을 먹었어. 영원아, 뭐 먹었니 오늘? 나만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거였어? 나는 그냥 마라탕 이러고 말거든요. 아, 그래? 아, 내가 좀 인성이 터진 거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명사형으로도 문장처럼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가졌던 최고의 친구였다. 문장처럼 해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막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은 문장입니다. God rest his soul. 마지막엔 축복까지, 축복 기도까지 내려주고 있네요. 신께서 그의 영혼을, 심지어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쉬게 하시기를. 근데 저는 이거 보고, 저도 소설을 처음 보는, 저도 안 본 소설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 문장 보고서는 저는 이미 결말을 알았어요. 아, 이게 하도 수능 문제를 많이 푸니까 이제 머릿속에 구조가 다 들어와. 이거 여러분 rest in peace라는 혹시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RIP. 삼가 고인의, 그죠, 죽은 사람한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는 의미예요. 편히 쉬라는 뜻이거든요. rest his soul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은 이 컴퓨터를 친구처럼 대했고 이 컴퓨터가 터졌네요. 네, 죽었어요, 이 컴퓨터가. 여기서 결말이 예상이 갔어요. 왜냐면 이런 걸 살아있는 사람하고 살아있는 친구한테 쓰는 표현이 절대 아니거든요. 편히 쉬렴, 이걸 누가 살아있는 사람한테 합니까? 안 그래요? 결말까지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 있는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있는 단어들은 핵심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은 수준이 있는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모르는 단어가 있었다면 제가 필기해드린 것들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찾아보고 반드시 외워주셔야겠습니다. 교재 너무 이쁘지 않니? 그쵸? 네. 더 예쁜 걸로 보답드릴게요. 자, 1시간이 지났습니다, 벌써. 자, 잠깐 쉬는 자, 두 번째 페이지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You can call him에서 끊고 a machine에서 끊고요. 힘은 앞뒤 끊어줄게요. 이렇게 앞뒤. 자, 하은아, call이 이 문장에서 어떤 문형으로 쓰였니? call A, B 구조로 쓰였어요. 자, 우리 서술형 마지막에 부록에 들어가 있었죠? A를 B라고 부르다 라는 뜻입니다. 뜻도 적을게요. 되게 특이한 동사예요. 명사 2개가 오죠? 4형식이 아니라 5형식인데. 자, A를 B라고 부르다. 자, 그래서 너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를 기계라고. If you wanna 해서 앞뒤 소가로. 자, 또 대부정사 쓰였네요. 이 to 다음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죠? call이 생략되어 있죠. 너가 부르고 싶으면 기계라고 불러도 돼. 자, he looked like a machine에서 끊고요. 자, 두 번째 문장. 여기 명환이. 그는 기계처럼 해석을 하고 그는 기계처럼 보였지만 but he was a whole lot less. 그래서 less에서 끊어줄게요. 그리고 upper 포인트는 어디에다 그을 것 같아요? upper 포인트거든요.
a whole lot입니다. a whole lot. 밑줄 그어주십시오. 자, 이거 어떤 것 떠오르니? 영원아. a whole lot 보니까. 훨씬. 자, 그쵸. 이거 비교급 강조부사입니다. 우리 보통 비교급 강조부사 5가지 외우는데, 자, 어떤 거 있죠? 여러분, 비교급 강조부사 다 적어볼까요? even, much, 그죠? far, still, 그리고 마지막 a lot까지. 자, 이런 것들은 고등에 오면 이제 친절히 배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들이 됩니다. even, much, far, still, a lot까지 이렇게 5가지가 비교급 강조부사예요. 근데 여기는 형태가 조금 이상하게 생겼지. lot인데 lot이라는 게 사실은 명사 성분이거든요. 명사로 무슨 뜻이지, 하은이? 많은 거? 그런 뜻도 있기는 한데 일단 보통의 1번 뜻으로 많이 외우는 건 제비 뽑기 할 때 제비의 뜻이에요. 제비. 이 제비가 막 날아다니는 그 짹짹거리는 제비가 아닙니다. 제비 뽑기 할 때 그 제비를 넣으시라고 해요. 그래서 복권, 우리 뭐라고 해요, 복권? 조조 할인이라고요? 누가 뭐라고 한 것 같은데? 로터리, 그렇죠. 로터리가 복권이잖아요. 우리말에서는 로또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lot이 제비라는 뜻이에요. 행운의 당첨 그 뭐라고 하니? 그거 제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lot입니다. lot. 자, 그래서 a whole lot less는 여기서 a lot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혹은 훨씬 더 많은 뭐 이런 의미로 부사로 보시면 되고요. 그는 굉장히 훨씬 더 많이 덜 했다. less라는 형용사를 비교급 형용사를 강조하고 있네요. 어휘 포인트는 less입니다. 여기가 모월이 되면 오답이 되겠죠. 진짜 이런 거 하나 바꿔놓으면 잘 찾기가 힘들어요. 자, 꼼꼼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는 기계처럼 보였지만 그는 훨씬 덜했습니다. 누구처럼은 덜했니? Like a machine 앞뒤 소가로. 기계보다, 기계와 같은 건 훨씬 덜했다. 된 앞에 소가로 열고 people에서 닫고요. I 앞에 대괄호 열고 name에서 대괄호 닫아주십시오. 자, 대괄호와 소괄호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자, 기능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소괄호는 부사, 대괄호는 수식입니다. 자, 명환이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처음부터 He looked like a machine. 그는 기계처럼 보였지만 그는 훨씬 덜 기계처럼 보였다. 수많은 사람들. 그렇죠. 수많은 사람보다 내가 이름을 댈 수 있는. 자, name은 이름이라는 명사도 되지만 이름을 대다 혹은 명명하다라는 뜻의 동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름을 댈 수 있는 많은 사람보다. 자, 이때 plenty of는 볼펜 밑줄 긋고요. 이거 얼라도브와 똑같아요. 많은 이런 뜻입니다. 많은. 자, 근데 번역을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의 의미를 캐치해내야죠. 명환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 밑줄 친 문장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함의 추론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픽학은 기계이긴 한데 훨씬 더 사람 같았다는 뜻이죠. 일반적인 웬만한 사람보다도 더 사람 같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기계를, 이 컴퓨터를 완전히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는 걸 여기서 느낄 수 있겠네요. 자, 웬만한 사람보다 더 덜 기계 같았다는 건 훨씬 더 사람 같았다는 뜻이고요. 자, Y에다가 업보 포인트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 Y는요, 앞으로 왜라고 번역하지 마세요. 절대. 무조건 이유로 번역하세요. 아까 전에 what을 뭐로 번역하자고 했죠, 서혁이? what을 이유, 마이너스 1점. 자, 것이었고 그렇죠. what은 것, Y는 이유예요. 이제 규칙이에요, 규칙. 자, 그것은 이유입니다. 왜입니다 라고 하면 좀 뭔가 어색한 경우가 생기거든. 근데 이유로 번역하면 100% 다 통용돼요. 이건 독해하면서 제가 경험칙들이야. 경험하면서 느낀 규칙들이니까 적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fizzled에다가 앞뒤 대괄호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이유였습니다. 자, 그가 흐지부지해졌던 이유였다. 자, 이때 fizzled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고요. 이거 플러스 단어니 마이너스 단어니? 마이너스 단어죠. 항상 논리 독해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제대로 수행을 한 거야, 못 한 거야? 못 한 거죠. 이것이 그가 흐지부지해진 이유였습니다. fizzled 되었었던 이유였습니다. 자, as far as 앞에 조가로 끝에 닫고요. as far as에다가 볼펜 밑줄 긋고 얘는 뭐뭐 하는 한이란 뜻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표현 뭐 있어요? as long as로 바꿔 쓸 수 있죠. as far as 혹은 as long as. 자, 간부들이 연관된 한. 자, concerned도 어휘 포인트 하고 얘는 자, 두 가지 뜻이 일반적인데 1번 걱정하는, 염려하는 이란 뜻이 있고요. 두 번째
관련된 이란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관련된의 의미로 사용된 거겠죠? 자,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예담이가 That's why부터. 그것은 이유. 자, 그것은 이유입니다. 그가 흐지부지해졌던 이유였습니다. 뭐 하는 한? 플러스 간부가 간부가 관여된 한, 관련된 한은 흐지부지되었다. 이때 이 간부는 아마 밀리터리 간부들일 거예요. 군사 장교들일 거고, 군사 장교들이 관련된 한은 흐지부지되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이것도 문장의 의미 추론할 수 있어요. 굉장히 제가 이 에픽하게 이 쓰인 학교들 걸 좀 조사를 하고 왔거든요. 다른 학교들 거, 전국에 있는. 근데 대부분 추론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이 문장의 의미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거 되게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대담아. 에픽학은 사람과 같다고 했어요. 인간의 심성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군사적으로 자기를 쓰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캐치해냈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단순히 1차원적인 독해만 하면 이런 걸 못 알아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알려드릴 때 혹시라도 자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몰랐던 부분이 있었다면 밑에다 메모를 하셔야 돼요. 에픽학은 사람이고요. 근데 제가 지금은 좀 간단하게 적어서 사람이라고 했는데 진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습을 안 하면 나중에는 얘 사람이었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반드시 복습을 이번 주 안에는 하셔야 돼요. 에픽하는 사람과 같았고 그래서 군사용도 거부한 거죠. 흐지부지하게 대처를 한 거죠. 내용이 예상 가지 않아요? 앞에 있는 거랑 연결하고 거부하다가 빵 되겠죠. 네. 물론 아닙니다. 저도 예상했는데 틀렸거든요. 근데 다른 식으로 빵 되긴 해. 네. 결말 알려줄까? 스포 해줄까? 아니요? 궁금해요? 아 근데 안 궁금해? 아 근데 스포 해줘도 상관없는 게 어차피 이번 주 숙제가 이거 복습하는 거 플러스 한글 다 보고 오는 거라서 네, 미리 배경식 쌓고 오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결말을 알게 될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에픽학은 covered about an acre 끊어주십시오. 자 이거 ACRE라고 되어 있어요. 에클이 이러면 안 돼요. 이거 acre라고 있습니다. acre. 자 acre는 토지 측량 단위거든요. 헥타르는 많이 들어봤지. 1헥타르 토지 측량 단위인데 이거보다 되게 작은 단위예요. 그거보다는 훨씬 작은 단위입니다. acre라고 읽고요. 자 에픽학은 다루고 있었습니다. 혹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커버는 보통 덮다로 많이 번역하는데요. 쉬운 단어죠. 하지만 이번 뜻에 다루다의 뜻이 있습니다. 다루다. 혹은 보도하다의 뜻도 있죠. coverage라고 보도하다. 뉴스 기사 같은 거. 자 그리고 여기는 차지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죠. 차지하다. 커버했다라고 하면 차지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세 가지 뜻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에픽학은 차지했습니다. 대략 1에이커를 4층에서 끊어주시고요. 자, on the fourth floor에서 4층에서. 그리고 여기 보면 물리학과 건물이에요. PCX가 물리학이거든. 이 대학교에 물리학과 건물의 4층에 1에이커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물리학과에서 만든 컴퓨터인 걸 추론해 볼 수 있겠네요. 그치? 기계라고 했으니까. 자 다음입니다. 이그노어링 앞에 소가로 컴마 닫으세요. 항상 ing로 시작하는 문장들은요 무조건 시야를 넓게 봐야 돼. 약간 할머니 할아버지가 빙이 돼야 돼.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봐야 돼. 뒤에서 ing로 시작했죠. 뭐 찾아야 돼? 컴마 찾아야 돼. 컴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까지 문장 구조를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 알겠어요? 똑같은 게 투부정사가 있어요. 투부정사가 있어도 갑자기 할머니 모드가 돼야 돼. 그래서 컴마가 있는지 확인. 있으면 부사를 만든다고 했지. 그치? 그럼 얘담아 ing, 부사 성분으로 어떻게 해석할까요? 뭐뭐 하면서가 될 거고 만약에 컴마가 없었으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컴마가 없었으면 뭐뭐 하는 것. 잘했습니다. 그럼 투부정사 투부정사 컴마 어떻게 해석하니? 부사 성분으로 위에서. 그쵸? 목적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 만약에 투부정사 다음에 컴마가 안 보이면 뭐뭐 하는 것. 주어가 되는 거죠. 이걸 본능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처럼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의식이 본능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본능으로 만드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는 시야를 넓게 보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ing니까 컴마 보이죠? 제가 일단 강제로 해놨어요. 자 해석해보자. 태희가 ignoring his spiritual side. 영적인 측면을 무시해보면 잠깐만 무시한다는 게 무슨 의미니? 오랜 시간 동안은 무시할 수
없단 얘기예요. 그럼 이 기계가 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인간다움이에요. 그쵸? 이 한 문장 안에도 부사절 안에도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잠깐만 이 기계가 갖고 있는 영적인 측면, 인간적인 측면을 무시해 본다면 He was 7 tons of tubes였다. 그는 자 여기도 잘 보세요 여러분. 7 tons of에다가 볼펜 밑줄 그어주세요. 7톤의라고 자 이렇게 수나 양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뭐뭐 오브 형태로 쓰이면 한 덩어리의 형용사를 만들어요. 자 테이 다시 해석해 봅시다. ing 커마부터. 아이 그의 영적인 측면을 잠시 제거 그죠 잠시 무시해 본다면 그쵸 그의 인간적인 면이 많긴 하지만 잠깐만 무시해 보면 그는 기계였다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단어가 막 병렬로 가득 나와도 그냥 기계였다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실전 모의고사 독해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막 번역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인간적인 측면을 무시해 본다면 그는 차가운 기계일 뿐이었던 거고요. 자,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7 tons of electronic tube는 전자관이고요. 자, 그리고 와이어는 전선을 뜻합니다. 스위치는 스위치고요. 여기까지 끊어주십시오. 병렬이죠. A, B, and C. 자, 문장이 끝났지. 자, 문장이 끝난 다음에는 자, 은호. 문장 끝난 다음에 ed가 나왔거든요. 자, ed는 어떤 기능을 하니? 수식이죠. 맞아요. ing와 ed, 동사에 ing가 붙거나 ed가 붙으면 형용사가 만들어져요. 보통 분사라고 많이 부르죠. 파티시퍼. 자, 그래서 형용사니까 대괄호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house 앞에 대괄호 열고 그 다음 cabinet에서 닫고 또 plugged에다가 대괄호 열고 line에서 대괄호 닫고 just like 앞에 소괄호 열고 클리너를 닫으세요. 제가 해주지 않아도 이게 눈에서 자동으로 필터링이 돼야 돼요. 이런 기호들이. 자, 구조가 딱 보이죠? 기호 표시해 놓으니까. 자, 은호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의 영적인 측면을 잠깐만 무시해 보면 해석. 그는 7톤짜리 전자관이었고 전선이었고 스위치였다. 그냥 컴퓨터를 상징하는 단어들이죠. 기계를 상징하는 단어. 문장이 끝났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이 끝난 다음에 ed 형용사가 붙었네요. ed에다가 자 하우스에다가 ed 동그라미 하고 어퍼 포인트 하겠습니다. 얘는 앞에 있는 요 세 가지 명사를 수식합니다. 자, 하우스는 원래 이렇게 들이다, 안으로 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집 안으로 들이다. 그래서 여기는 형용사니까 의역을 약간 가해서 수납된 혹은 안으로 들인 정도의 의미의 형용사가 됩니다. 수납된으로 번역할게요. 들여져 있는 혹은 수납되어 있는 A bank of steel cabinet에서 끊어주시고요. 자, 뱅크는 뭔가를 담아두는 공간 같은 걸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강물이 막 흐르면 양옆에 물이 넘치지 말라고 쌓아놓는 거 있죠. 그걸 둑이라고 하죠. 둑. 혹은 이거는 진짜 모르는 뜻일 수도 있을 텐데 그 벤치를 뜻하기도 해요. 벤치 잠깐 앉아서 쉬고 가는 그런 것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둑을 의미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은행이랑. 자,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선 그냥 뭔가 금고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강철 캐비넷의 뱅크 속에 수납되어 있는 컴퓨터일 뿐이었다. 여기서 확실하게 기계의 느낌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이게 문학작품이다 보니까 약간 문학 감수성을 가지면서 독해를 해야 돼. 이거 막 비문학처럼 막 그렇게 분석하고 하는 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인간적이었어요 하다가 계속 경계, 갑자기 또 사물의 느낌을 또 확 주고 또 인간적인 부분 얘기하다가 또 사물처럼 또 사물의 느낌을 또 주고 뭔가 계속 경계하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von Kleistadt는 그리고 the Brass는 끊어주십시오. 자, 클라이토슈타트 이 폰이 붙은 거 보니까 독일의 귀족인가 봐요. 폰은 보통 귀족 앞에 붙는 성 앞에 붙는 표현이거든요. 이 사람과 브라스는 장교들이 wanted him to be 여기서 to be에서 끊을게요. 그가 되길 원했다. 이렇게 동사구 하나의 동사구로 보겠습니다. 그가 되길 원했습니다. 슈퍼컴퓨팅 머신이 되길 원했다. 자, 어휘 포인트는요. 슈퍼컴퓨팅 머신에서 밑줄 그을 건데 자, 슈퍼컴퓨터 머신이 되길 원했습니다. 자, 다음에 that에다가 어퍼 포인트. 자, that은 관계대명사 성분으로 불완전한 문장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that부터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끊냐면 rocket에서 끊을게요. 대괄호 닫고요.
From anywhere 앞뒤 소가로. 여러분 아직은 초보 단계니까 세세히 끊겠습니다. On earth 앞뒤 소가로. 그리고 to the second button 앞뒤 소가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아니? button이라고 읽는다. button.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원어민 하는 거. 은이야 은. button. 자, from 앞에 소가로 열고 자, bottom에서 닫고요. of 앞에 소가로 열고 overcoat 닫을게요. 그리고 덩어리 끊어놔야 돼. 자, if 앞에 소가로 열고 necessary 닫고. 자, 초기에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끊다가 나중에 실력이 많이 쌓이면 청크를 늘려가면 됩니다. 나중에 한 1년 뒤에는 선생님처럼 이 한 문장이 한눈에 들어올 때가 올 거야. 연습 많이 하시면요. 초보 때는 많이 끊으세요.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자, 지호 해석해 보겠습니다. 폰 클라이트 슈타트와 브라스는 그가 되길 원했다. 자, 이렇게 덩어리 안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하셔도 돼요. 그가 되길 원했습니다. 슈퍼컴퓨터 기계가 되길 원했다. 자, 문장이 끝났고요. 대신 관계대명사로 수식인데 여기도 이런 장치들이 사실 문학적으로는 의미가 있죠. 사물이니까 원래 위치나 대수로 수식을 해야겠지만 끝까지 계속 뭔가 사람의 단서도 같이 가져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눈에는 아직은 안 들어오지. 왜냐면 지금 하나하나 가기도 지금 벅차잖아. 근데 나중에 좀 여러분 고수가 되면 이런 게 보여요. 고3 때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이런 하나의 단서가 맥락을 완전히 갈라버리기도 하거든요. 자, 기계가 되길 원했습니다. 자, plot the course에서 플롯은 자, 요거는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명사로 많이 외우는 뜻인데 자, 저는 민규가 해석해 볼게요. 자, 플롯이 무슨 의미죠? 그쵸, 음모란 뜻이 있고요. 그리고 동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음모를 꾸미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다 라는 뜻도 있고 또 줄거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줄거리, 음모를 세우다. 자, 그럼 여기서는 경로. 자, 코र्스가 경로나 진로를 뜻하거든. 로켓의 진로를 계획하는 슈퍼컴퓨터가 되길 원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패러프레이즈 하면 군사 용도를 원했던 거죠. 로켓의 경로를 정한다는 건, 계획한다는 건 결국 군사 용도예요. 어디에서건 지상에서. 두 번째 버튼까지. 자, 갑자기 버튼이 나왔거든요. 두 번째 버튼? 전 여기서 뭔가 띠용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버튼도 나온 적이 없는데 갑자기 두 번째 버튼. 근데 뒤에까지 볼게요. From the bottom, 아래쪽에서 두 번째 버튼. 옷인가 봐요. 조 슈탈린의 오버코트. 내가 어제 수업을 할 때는 솔직히 난 조 슈탈린을, 스탈린을 알거든? 조 슈탈린을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냥 미국에 사는 아저씨일 거야 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러시아 스탈린 알죠? 스탈린의 미국식 이름이 조더라고요. 몰랐어요. 어제 봐서 집에 가서 찾아보고 알았네. 그래서 스탈린의 러시아 지도자 있잖아요. 과거에 냉전 시기 때. 그래서 슈탈린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미국인 아저씨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미국인이 미국인한테 로켓 쓰면 안 되겠지. 러시아에다 로켓 쏴야겠죠. 냉전 시기 때는. 그래서 조 스탈린의 오버코트는 외투고요. 외투의 아래쪽에서 두 번째 단추에 지상 어디에서나 로켓을 쏠 수 있는 경로를 계산하는. 자, 어떤 의미일까요? 초정밀 슈퍼컴퓨터죠. 군사용 슈퍼컴퓨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심지어 단추 하나까지 정확하게 맞출 만큼. 이해했지? 됐죠? 그래서 얘는 함의 추론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그만큼의 정밀한 계산 능력을 갖고 있는 군사용 컴퓨터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의도는 이렇게 했었고요. 자, with 앞에 소가로 열고 카마에서 닫겠습니다. 그리고 어퍼 포인트는 with his control set right. 전체를 밑줄 그어주세요. 자, 동그라미 할게요. with 동그라미, 그리고 his controls 동그라미, 그리고 set 동그라미 이렇게 세 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하은이 이거 어떤 어법이 들어가 있죠? with 목적어 분사 구문 들어봤죠? with 목적어 분사 구문 어떻게 해석하냐 하나? with 목적어 분사. 그렇죠. 뭐뭐가 뭐뭐한 채로요. 여기다 적어줄게요. 뭐뭐가 여기서는 pp니까 뭐뭐 된 채로 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set도 AAA형의 불규칙이기 때문에 set이 여기선 PP 형태를 의미합니다. 불규칙은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고 와야 돼요. 모르면 외워야 돼요. 자, 누가 뭐 된 채로? 자, 하은이 해석해 볼게요. 그렇죠.
여기서 컨트롤은 원래 셀 수 없는 명사거든요. 통제라는 추상 명사잖아. 근데 s가 붙었죠. 혹은 어가 붙을 때도 있어요. 컨트롤.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가 셀 수 있게 바뀌면요. 이걸 명사의 전용이라고 해서 뜻을 바꿔버려야 돼. 컨트롤은 여기서 제어 장치란 뜻이 돼요. 통제 장치 혹은 통제 수단 이렇게 번역하셔도 좋고요. 뜻을 바꿉니다. 셀 수 없는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처럼 표시됐다면 다른 뜻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My mother has a mother. 이건 이거 좀 아닌가요? 좀 이상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주어를 다른 걸 바꾸는 게 낫게 하는 것 같은데 she로 바꿀게요. she. 자, 그녀는 a mother, 엄마 한 명을 갖고 있다. 엄마 한 명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의도를 가진 문장은 아니겠죠. 당연히 모든 사람은 엄마가 한 명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요새는. 네, 근데 그런 의도의 문장은 아니고요. a mother는 여기서 뜻을 바꾼다면 뭐가 될 것 같아? 모성애라는 뜻이. 어머니의 정신, 어머니의 성질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해서 이렇게 이게 명사의 전용이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컨트롤은 여기서 셀 수 있는 명사처럼 표시가 됐기 때문에 그냥 통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좀 적절한 맥락적인 어떻게 보면 좀 적절한 뜻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어 장치나 통제 장치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의 제어 장치들이 올바르게 설정된 채로 밑에는 마치 if 문장처럼 해석해놨어요.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if처럼 해석해도 돼요. 자, 다음 he figured out에서 끊고, 자, figure out은 동사를 이 볼펜으로 밑줄 긋고요. 알아내다 적어주세요. 알아내다. 자, 알아내답니다. 자, 그거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supply problem에서 끊고, 자, 여기도 supply problem에다가 어휘 포인트 밑줄 그을게요. supply가 무슨 뜻이니, 얘담아? 공급. 좋아요. 공급이란 뜻인데 군사 용어, 지금 군사 뭐 장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군사 용어에서 supply가 뭐게? 보급이죠. 이렇게 보급으로 번역해 주시는 것도 번역에서는 훨씬 더, 번역 수업이었으면 칭찬을 많이 받았겠죠. 자, 그가 통제 장치들이 올바르게 설정된다면, 자, 여러분 논리 독해 해볼게요. 선우야, 통제 장치가 올바르게 설정되는 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걸 고민한다고요? 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뭐라 한 거 아니에요. 너무, 내가 뭐라 해도 주눅 들지 마세요. 자, 농담이니까. 농담. 자, 그의 통제 장치가 올바르게 설정된다면, 된 채로. 자, 플러스죠? 그럼 뒤에도 어떤 내용 나오겠어요? 플러스 나와야 돼요. 만약 빈칸이 뚫려 있으면 마이너스 3개 지우고 시작하면 돼요. 항상 문제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규칙이 있어요, 문제풀이 전략은. 빈칸 추론 문제 되게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모의고사.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풀었어? 하나하나 풀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넣어봤지? 저는 진짜 한 지문의 주제문만 알아내면 진짜 10초 만에도 풀 수 있어요. 마이너스 3개 지우고 OX 문제거든. 4번 아니면 5번. 이런 식으로 논리 독해 하시면 답을 찾는데 별도 실수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앞이 플러스 논리이기 때문에 뒤에 빈칸이 있다면 뒤에는 역시 플러스 논리가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3개를 지우고 시작하시면 돼요. 알겠죠? 볼게요. 그의 통제 장치가 올바르게 설정된다면 그는 알아낼 수 있었다, 보급의 문제를. 자, 문장 끝났죠? 자,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왔네요. 제 생각에 여러분 이번에 교과서도 그렇고 아마 이 에픽학도 어휘 자료 프린트가 나갈 것 같거든요. 그치? 선생님이 만들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아요. 일부러 막 자료 성심성의껏 만드시는 것 같은데 이런 단어들에 영영 정의 넣을 것 같아요. 그치? 어휘 영영 정의 옆에 해놓고 여기 있는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는 뭐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고급 어휘가 하나 나왔네요. 엠피비어스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엠피비어스. 자, 엠피비어스는 뜻 적으세요. 수륙 양용우이란 뜻이거든요. 영어도 어려운데 한글도 어렵게 생겼지. 수륙 양용우. 자, 예원이. 자, 예원아. 자, 수륙 양용이 무슨 의미죠? 한자어긴 해요. 수는 물을 뜻하고 륙은 륙지 약간 북한 말 같네. 륙지를 뜻하고요. 륙지. 륙지요. 육 두음 법칙. 저 북한 사람 아니고요.
그리고 양은 한자. 선생님 한자도 자격증이 있어요. 양은 같을 양도 있고 둘 양이란 뜻이죠. 두 개 뜻해요. 두 개. 양쪽 할 때 그 양입니다. 두 개. 용은 쓰다 용. 그렇죠. 어우, 한자를 잘하는구나. 혹시 한문학과를 생각하는 절대 말리고 싶어가지고 네 가면 안 돼요. 굶어 죽어요. 현재 한자 가면 안 됩니다. 자, 수륙 양용의란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 이제 물이랑 그렇죠. 물과 땅을 둘 다 왔다 갔다 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양서류의란 뜻도 있거든. 한자 테스트 한 번 더 해볼까요? 양이 무슨 의미일까? 양. 방금 했는데 양. 둘 다란 뜻, 둘이란 뜻이고 서는 곧 서잖아요. 장소를 뜻하는 단어예요. 서. 양쪽 장소에서 사는 동물들. 뭐가 있죠? 물과 육지에서 둘 다 사는 동물. 개구리. 개구리. 네, 개구리가 아니고 영어가 아니죠. 개구리. 네, 개구리래. 개구리. 자, 개구리 또 도마뱀 또 거북이. 그쵸. 이런 것들을 양서류라고 하거든요. 이제 양서류. 양쪽 장소에서 모두 산다 해서 두 가지 뜻을 다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영영 정의에는 보스가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물과 육지 모두에서 살 수 있는. 앰피비어스고 이거 에너미가 붙으면 보통 사람이나 어떤 개체를 뜻하거든요. 앰피비언이 뭘 것 같아 그러면? 앰피비언? reptilian, 앰피비언 뭐야? 양서류예요. 양서류. 양서류라는 명사는 앰피비언이라고. 여기서는 수륙 양용이라는 뜻이고요. 형용사니까 랜딩까지 끊어볼게요. 자, 수륙, 양용, 착륙. 자, 랜딩은 보통 비행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착륙이라는 뜻입니다. 착륙. 수륙, 양용, 착륙이 뭘 것 같아? 자, 이거는 진짜 센스가 있어야지 번역할 수 있었을 거야. 다른 데서 넘어간다. 그렇죠. 물에서 넘어와서 바다에서 넘어와서 땅에 착륙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뒤에까지 한번 연결해 볼까요? 메린 디비전에서 마린은 해병이고요. 자, 적어주세요. 해병. 해군은 영어로 네이비죠. 마린. 그리고 디비전은 사단이란 뜻입니다. 사단. 군사 용어예요. 사단. 1사단, 2사단 할 때 디비전. 해병 사단에 수륙, 양용, 착륙이니까 보통 이걸 상륙 작전이라고 하죠. 바다에서 넘어가서 육지에 상륙하는 거. 그래서 이거 한 번에 번역을 하면 여기 나와 있어요. 해병사단의 상륙작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그냥 한글만 보고 넘기지 말고 이런 단어 하나하나의 정확한 의미를 공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게 그냥 나오도 즉석에서 번역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해병과 해군의 차이를 알고 있나요? 예담아. 해군 vs 해병.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도. 해병은 맞아요. 해병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바다에서 막 싸우는 애들 같잖아. 근데 해병은 바다를 건너가서 육지전 하는 사람들이에요. 총칼 들고 탱크 들고. 근데 대신에 헤엄쳐서 넘어가서 바다에서 싸우는 애들이야.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죠. 바다를 건너니까 수영으로 보트 타고. 근데 해군은 바다에서 배 위에서 군함에서 싸우는 사람들이죠. 두 개는 달라요. 여러분 꼭 해병대 가세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해병사단의 상륙작전을 위한 고급 문제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올바르게만 사용한다면요. 그러면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알아낼 수 없었겠죠. 그리고 우리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이 컴퓨터는 인간적인 면이 더 강했기 때문에 아마 군사 용도를 거부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의도와는 다르게. 그쵸? 자, 계속 가볼까요? He did, in fact. 사실은 그랬었다. 그랬다라고 했네요. In fact, 앞뒤 소가로. 뭔가 좀 강렬한 좀 마무리였던 것 같아요. 너무 짧은데 임팩트가 있어요. 사실 그렇긴 했었어. 자, 뭔가 좀 반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군사 용도로 사용된 컴퓨터가 맞습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자, 일단 저번에 어제 진도와 마찬가지로 여기 두 개의 진도 나갔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막 친절하게 엄청나게 모든 문법을 다 분석해드리고 하면 절대 시험 범위를 못 끝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약간 좀 속도를 낼 겁니다. 네, 약간 속도를 낼 거고
말의 이제 속도도 낼 거고 질문도 지금 여러분 소통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다 물어보고 뭐 이런 형태를 했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좀 진도를 빼기 위해서 좀 속도를 낼 거니까 좀 마음가짐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벌써 1시간 40분이 흘렀단다. 네, 빠르죠? 진짜로? 네, 그래요. 빨라요. 자, 2시간이 예정된 이론 수업이고 2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을 1시간 반 동안 학습하는 건데 오늘은 아마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금방 끝나는 친구들은 이제 제가 단톡방에다가 숙제를 남겨놓을 겁니다. 추가 숙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뭘 영어를 하면 더 좋고요. 한글을 쭉 읽어보시면 돼요. 소설이라고 너무 꿀잼이지. 원장님이 감독하실 때 영어 읽는 척 해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우리는 사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소설책 읽는 거예요. 웹툰 읽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일본 한글을 다 달아놨고요. 영어로 할 수 있는 친구는 영어로 하시고요. 한글이 좀 왜냐면 제가 한글 과제를 내드리는 이유는 사실 고등부 수업은 어딜 가나 마찬가지지만 레벨 수업이 불가능해요. 1등급부터 사실 9등급이 다 섞일 수밖에 없어요. 같은 컨텐츠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수준차가 있어서 혹시라도 좀 잘하는 친구들에게 좀 양해의 말씀과 또 못하는 친구들에게, 못한다고 하면 좀 그렇고 좀 많이 따라가야 될 친구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자면 수업의 난이도는 중간 지점을 택해야 돼요. 한쪽에 맞추게 되면 나머지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아마 지금 이 수업도 벅찬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도.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난이도를 좀 달리해서 자료를 만들 수 있어요. 혹시라도 이 수업이 좀 어렵게 느껴지거나 따라가기 힘든 친구는 꼭 개인톡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진짜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버전도 만들 수 있거든요. 하나하나 다 뜻을 이렇게 달아놓고 주어 동사도 다 끊어서 할 수 있는 버전의 이 자료도 만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말고 요청해 주시고, 혹시 너무 쉬워서 할 게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일단은 지금은 진도가 많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할 게 많이 쌓일 겁니다. 왜냐면 한 지문에 대해서 거의 워크북이 6단계로 나가니까 한 번 하루 수업할 때마다 숙제가 한 40장 날 거거든요. 네, 절대 RT 시간에 다 못 끝낼걸요. 근데 끝내는 친구가 한 명은 있었어. 그리고 혹시라도 더 빨리 끝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단어가 1순위예요. 뭐가 됐든. 오른복화 3에 있는 단어 이번 주까지는, 다음 주 화요일이겠죠, 여러분들한테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최대한 다 스텝 1을 다 끝내오는 게 과제가 될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주는 본격적으로 또 내신 진도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좀 마음가짐을 하고 오시고요. 유튜브,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걸 좀 재미있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혹시라도 심심한 친구들은 이거 읽기, 이 한글 읽기도 좀 귀찮은 친구들은 그거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미있게. 근데 조회수 0이면 좀 상처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집에 가서 밤새서 만들 거거든요. 네. 웬만하면은 심심할 때 보세요. 공부용은 아니니까. 자, 결말은 스포는 안 하겠습니다. 결말 알려주면 아무도 안 볼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 과제는, 자, 과제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주제, 제목, 요지가 나와 있는 이 프린트 있죠. 바로 이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에 제가 필기해드린 사항들 있잖아요. 요거를 꼼꼼히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 주제 요지가 나와 있는 이 프린트에다가 직접 해석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끊어읽기도 하고 문장의 의미도 해석해보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표시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개인톡으로. 자, 그리고 단어들 당연히 밑에 있는 단어는 기본이고 본문에는 모든 단어들, 모든 어법사항들이 다 시험 범위입니다. 하나도 놓치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자, 시험 범위 한 20분의 1 끝났네요, 오늘. 20분의 1. 많은 것을 했지만 많지가 않았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리고 요 프린트 다시 한번 보세요. 주제, 제목과 요지, 요약문 나와 있는 이 프린트 보시면 구성을 보여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맨 위에는 각 지문에 제목과 주제문과 그리고 요약문을 영어와 한글로 각각 달아놨어요. 자, 쉽게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한글만 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영어 보라고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이게 제목 문제가 나오건 요지 문제가 나오건 혹은 요약문 문제가 나오건 학교 내시는 보기가 영어로 나와요. 그쵸? 제가 이거 한글 이해하라고 넣어놓은 게 절대 아닙니다. 한글은 참고용인 거고 밑에 있는 영어 버전이 핵심이에요. 즉 이 영어 버전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혹시 모르는 단어 있으면 반드시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예시로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명하다.
요약문 문장, 이 첫 번째 에피각 1번 지문의 요약문 부분 해석해보자. 뒤에서 파이는 아니, 에피각 required 여기. 두 번째 장 본 거 아니야? 1번 장의 요약문. 어디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담이가 해보겠어요. 해봐. 요약문의 첫 번째 장의 요약문 문장 해석해봐. 에피각은 에픽하고 자, 밑에 한글 보지 말고 영어만 보는 거예요. required substantial taxpayer. 모르겠어. 봐봐.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 순간 아무리 줄거리를 꿰차고 있고 본문의 문장들을 완벽하게 해석해도요, 결국 시험은 이렇게 영어로 나와. 그래서 제가 기본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민규, substantial이 무슨 뜻이야? 이거 만약에 모르면 찍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1번 지문 우리 완벽하게 공부할 거잖아. 심지어 시간 나면 달달 암기까지 할 거거든요. 만약에 시간 남으면. 근데 그 정도로 공부를 해도 substantial이라는 단어 하나 몰랐으면 못 풀어요. 찍어야 돼. 아마 단어가 완벽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번 내신이 좀 많이 힘들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기본 어휘를 외울 수 있는 건 이런 비내신 기간은 아니지만 3월 같은 시간밖에 없다. 그래서 오른복화, 우리 오른복화 여기 얼티밋 단어장에 있는 과제들도 성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런 데 나옵니다, 다. 자, 민규가 다시 한번 해석할 건데 substantial은 상당한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플러스 뜻이야, 마이너스 뜻이야? 에? 플러스죠? 상당히 많은이란 뜻이에요. 즉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요약문에서 오답이 되는 거예요. 자, 상당한 taxpayer funding이니까 납세자의 자금 마련. funding은 자금을 모으는 것, 기금을 모으는 것을 뜻합니다. 돈 모으는 거. 상당한 자금 마련을 요구했다. 계속 하지만 ultimately 이거 우리 단어장 이름이잖아요. 궁극이에요. 궁극적으로 봐봐.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나오면서 막히게 되죠. 내신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절대 안 돼요. 알겠지? 자, 지호. 자, 해석 계속 해볼게. 법부터. 하지만 궁극적으로 meet expectations. meet은 만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만족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기초 단어잖아. 그치? 초등 단어장에서나 볼 법한 단어인데 바이어예요. 그러니까 이번 스텝 1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와야 돼. 자, 만족시킬 수 없었다 기대를. 자, 어떤 내용 나왔어요? 첫 번째 문단에 예상대로 워크아웃하지 못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걸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쓴다니까. 새로운 지문이 돼버리는 거죠. 자, 다음 문장 하은이 nonetheless 해석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his value and friendship 여전히 소중하게 남아있다. 그쵸. 요게 이 문단 혹은 이 지문의 요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화자에게는, 저자에게는 에픽하기 소중한 친구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정이라는 단어가 요약문의 키워드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 만약에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이 precious라는, friendship이라는 부분을 요약문에서 friendship이라는 부분을 다른 단어로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말해봐. usefulness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usefulness. 유용성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플러스네? 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오답이에요. 왜 오답인지 말해볼래요? 유용성은 떨어지는. 그렇죠. 유용성은 떨어지지만 인간적으로 약간 인간 같은. 그렇죠. 근데 유용성이 떨어지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 왜냐면 제 기능을 못하긴 했지만 능력은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화자는요. 유용성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고, 그리고 뒷장에서 나오긴 하는데 뒷장에서 보면 확실하게 군사적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용성은 뒤에까지 보면 있다로 가는 게 맞을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유용성보다 이 사람이 가치를 둔 건 인간적인 혹은 인간성들을 좀 더 부각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프렌드십으로 가는 게 더 적절하긴 하겠죠. 이런 문제가 나와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어적인 사고 능력도 필요하고 기본 어휘 능력도 필요하고 결국은 요약문에 있는 이 문장이나 주제 문제가 됐건 요지 문제가 됐건 내용일치 문제가 됐건 선지의 단어는 본문의 단어를 활용하지 않아요. 기본 단어를 씁니다. 기본 단어를. 알겠죠?
단어는 제가 오늘 수업이 끝나고 이거 2장 다 끝났다고 공부가 끝이 아니라 이거 끝나면 요 오른복화 단어장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번 주, 즉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숙제는 이 파란색을 다 끝내오는 거예요. 제가 단어 시험을 봤잖아요. 근데 각자 이제 시작해야 될 범위가 다 다르긴 해요. 3부터 시작해야 될 친구도 있고요. 또 이 다음 단계인 초록색부터 시작해야 될 친구도 있기는 한데 저는 웬만하면 이 초록색부터 대부분 친구를 시작시킬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파란색은 이 다음 단계인 초록색을 시작하는 친구들도 반드시 끝내야 될 단어장이에요. 시간은 4일 남았네요. 4일 동안 최대한 파란색을 다 끝내보세요. 모두가 다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달라는 거고 아마 대부분의 단어는 다 알 겁니다. 못 받았다고? 시험을 어디서 보냐고요? 단어 시험만 하는 거야? 그거 제가 공지사항을 오늘 올려드릴 건데 단어 앱을 사이트랑 개인 코드를 발급해서 오늘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공지를 올려드릴 겁니다. 이번 주말에 올라갈 거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에요. 단어 시험. 단어장 선정 결과랑 레테 결과랑 그리고 단어 시험 보는 그 사용 방법은 이번 주 토요일에 올라갈 거고요. 그 전까지는 공식적인 시험이나 숙제는 없습니다만 요거는 오늘 끝내야 되겠죠? 이건 반드시 끝낼 과제, 시간 남는 친구는 요거 하기. 됐습니까? 이해했죠? 힘들다. 그래도 수업이 다 끝났네요. 생각보다 텀이 되게 짧게 느껴지죠. 고등 내신은 한 3지문만 하면 2시간이니까 모의고사 기준 3지문. 아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게 느껴질 거라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지각생들. 물론 지각할 수 있는데 이게 모두에게 피해를 미치게 됩니다. 지각을 하게 되면 학교가 가깝잖아요. 이건 진짜 축복이야. 야, 여기서 너희 반포까지 간다고 생각해봐. 그 퇴근 시간을 보면은 저기 예를 들면 저기 상도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봐. 하루에 1시간 2시간이요 왔다 갔다. 이게 1년이 모이면 얼마나 되는지 알아? 700시간 800시간이야. 이거 엄청난 시간이야. 그러니까 학교가 1분 거리, 학원과 1분 거리 하는 건 정말 큰 축복이거든. 웬만하면 저는 학교가 끝나면 바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어차피 비거든요. 시험 기간은 저도 어차피 여기로 출근을 2시면 하니까 오셔서 질문이 있으면 그때 소통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하루에 2시간 이런 게 아니라 하루에 6시간, 7시간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일찍 오시면. 여기 와서 공부하시고 그때는 시험 기간에는 다들 달라질 거라 믿어요. 지각하지 않고. 아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종료하기 전에 시험 범위 얘기를 한 번만 더. 오늘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이제부터 수업이 본격적으로 나가면 선생님들이 포인트 같은 걸 막 집어주실 거거든요. 그치? 여기 중요해. 오늘만 해도 저는 이런 포인트를 집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들이에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출제자가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제가 웬만해서는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선생님이 찝어주시는 거를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고 제 수업에 반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유는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학교에서 수행평가 공지되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연습 자료도 만들어 드리고 조언도 드릴 수 있으니까 수행평가도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또 다른 이제 분야들을 많이 섭렵을 해왔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루트나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집들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이나 한국사 나중에 문제가 되게 고플 거예요. 이론이 다 끝나고 나면 문제가 없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자료를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 기간에 지금 주면은 그것만 할 것 같아서 안 되고 한 2주 전에 여러분 이론 공부가 끝날 지점 2주 전에 다른 과목 문제집도 드릴 테니까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한 친구만 줄 거예요. 딱 한 문장 시켰는데 못하면 안 줄 거예요. 그래서 문제 같은 것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른 과목들도 열심히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수업은. 다시 한번 숙제 오늘 RT 과제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원문 프린트 한 문장 한 문장 필기사항 보면서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제 요지 나와 있는 이 프린트 전 내용을 다 꼼꼼하게 공부하세요. 트루 어 폴스 문제도 풀어야 됩니다.
그죠? 예, T-O-F 문제도 꼭 풀어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시멘틱 유닛이라고 이 원문들 한 문장 단위로 끊어져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직접 기호 표시도 하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 표시도 하고 하면서 자, 원문이랑 대조해 보면서 완벽하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공식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 막 이렇게 막 엄청 집착은 안 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숙제 안 하면 좀 집착을 많이 할 거예요. 앱에 올라가는 숙제 있잖아요. 녹음 과제랑 단어 과제요. 밤 12시에 어머니 상담 전화 드리면서 밤 12시에 어머니께 전화해도 화내지 마세요 다 말씀드렸거든요. 진짜 저는 약간 또라이가지고 12시에 전화해요 엄마한테. 집안에 풍기박산 나는 겁니다 숙제 안 하면은. 알겠지? 그리고 숙제는 항상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1시부터 12시 사이 제출이에요. 제가 설명드렸었나요 이거? 왜 12시에 11시에서 12시에 해야 돼? 왜? 이유를 모르면 안 되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는 첫 번째는 단어 시험은요 여러분들 외우자마자 보게 되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3, 7, 8, 4, 5 외운 거 같잖아요. 그치? 너무나 명료하지. 뭐라고 했어? 그쵸, 외웠잖아요. 제가 내일 물어보면 절대 기억 못해요. 너희가 지금까지 단어를 외웠던 방식은 이거야. 보자마자 바로 시험. 이건 단기, 초단기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어 시험은 마지막에 하루의 마무리 시간에 보라고 하는 이유는 아침에 점심 때 외웠던 것 중에서 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래야지 진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게 구분이 되거든요. 텀이 있어야 돼요. 외운 것과 시험 보는 사이에. 저는 학생 때 단어 시험만큼은 절대로 외우자마자 보지 않았어요. 이걸 너무나도 스스로 체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아침과 점심 같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단어를 외우시고 양이 많지 않으니까 밤에 자기 전에 시험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어 시험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될 거고 주말간에 올려드릴게요 하는 방법들. 그리고 얘는 녹음 과제 나갈 겁니다. 연습해야 되니까 이번 주에 녹음 과제 이 두 지문 올릴 거예요. 이것도 이제 토요일날 올려드리면 일요일날 한번 올려보죠. 과제 시간은 11시, 12시. 설마 중학생도 아닌데 저 11시 반이면 11시면 자는 시간인데 이런 사람은 없겠지요? 그지? 맞습니다. 저는 지금 한 고등부 와서 한 3명 본 것 같은데 11시 하라고 하니까 저 10시 반에 자야 되는데 뭐 이런 애들이 있었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대학 가야죠. 대학 가야 돼요. 자, 최소 수면 시간은 사실 확보하는 게 맞긴 하지만 고등학생은 12시까지는 공부를 해야 돼요. 최소. 그게 기본이야, 기본. 공부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12시까지 안 하면 다 못 끝냅니다. 숙제 시간은 11시에서 12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녹음 과제도 꼭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공부하시고 틈날 때마다 공부하시면 까먹지는 않을 거라 보고요. 그 녹음 과제 제출할 때 절대로 프린트 보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하는 건 여러분 귀찮게 해드리라는 게 아니라 정말 스스로 얼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야. 하나 이제 선배들 거 받아보니까 어떤 애가 있냐면 그냥 진짜 한 줄 해석 자료 있지? 이거 보니 그냥 대본을 읽더라고. 이런 거는 저는 원하지 않아요. 이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서로 시간 버리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 말고 이 화면, 스마트폰 화면에 떠 있는 것만 보고 하십시오. 영어 문장만 보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아마 여러분 완벽하게 시험 대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고생들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